최근 더 글로리라는 드라마 때문에 학교 폭력에 대한 국민들의 학교 폭력에 대한 분노가 상당히 높은 와중에 이런 일이 벌어졌고 학교의 기숙사에서 24시간 같이 생활하는 과정에서 가해진 학교 폭력이기 때문에 더 글로리보다 훨씬 더 가혹한 폭력이라는 지적들이 있었습니다. 성별만 남자로 바뀐 연진이가 나오는 글로리 시즌2를 시청하는 줄 알았습니다. 인터넷만 치면 다 나오는 정순신 자녀에 대한 문제를 교육부가 몰랐다면 그거는 책임의 방기고 알았다라고 하면 대단히 악랄한 행위죠. 서울대 입학 시에 제출됐던 생기부에 이 내용이 어떻게 기재되어 있는지를 혹시 파악하고 계신가요? 예,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그 학교에서 학교 폭력이 발생했을 때 생기부에 기재를 하는 거는 학교에서 처분이 있었을 경우에 바로 기재가 됩니다. 그래서 기록이 그대로 들어갔고요. 그러니까 소송하고 상관없이 기재는 바로 이루어졌고 소송에서 다툰 거는 전학 조치에 대한 소송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 기록이 나중에 패소 여부하고 상관없이 그대로 유지가 된 채로 서울대 입시에서도 그대로 그 생기부가 활용이 됐다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럼 서울대는 그 학교 폭력 사실이 기재된 학생부를 보고도 그 입학을 허락했다 그런 얘기가 되는가요? 예, 그 사안에 대해서는 서울대 저희가 요청을 해놨습니다만 이제 그 개별 사안이기 때문에 그 정확하게 그 정순신 그 변호사 아들에 대해서는 아직 파악이 안 됐는데 알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네. 그걸 반영하도록 지금 돼 있습니다. 이것도 정순신 씨 아들에 대한 그 서울 명문대 입학을 지금 정시 입학이라고 지금 확인을 했는데 그거는 저 변호사께서 주장하기로는 2020학년도로 파악이 되고 있고요. 서울대에 이제 정확히 확인 요청을 해서 이게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당시 서울대 정시로 들어갔다면 정시 모집 요강에 정시라 하더라도 교과외 영역에서 이런 징계 기록이 감점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대에서는 그 당시에 감점 요소가 있는 경우에는 입학본부 내에 별도 위원회 같은 거를 해서 입학사정관에 재량을 주는 게 아니고 그런 위원회에서 쭉 그런 사안들을 별도 검토를 해서 단계적으로 해서 감점을 줄 건지 여부를 결정한 것으로 그런 절차를 갖춘 것으로는 확인을 했습니다만 그 개별 사안에 대해서는 조금 더 서울대에서 파악이 필요해 보입니다. 강제 전학 처분이 무력화된 것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이 제도상 허점에 대해서 보완할 계획이 있는지. 사실은 강제 전학 처분을 학교에서 하게 되면 곧바로 생활기록부에 그 기록을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사실 이제 소송으로 비화가 된 것도 물론 전학 처분을 바로 가게 되면 학교를 떠나야 되는 상황을 좀 연장을 해보자라는 의도도 있었겠지만 대입 측면에서는 기록이 되는 순간 바로 불이익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기록이 펜딩이 되는 게 아니고 소송이 끝나기 전까지도 기록이 유지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지금도 그 어떤 생기부 기록에는 좀 실효성 있게 작동이 되고 있고 또 학교 측에서 의지를 가지고 그거를 유지를 한다면 충분히 처분에 유효성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두 번째 정시에도 반영을 꼭 해야 된다는 의견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잘 듣겠습니다. 현재 학생부 위주로 평가하는 수시 전형에는 학폭 조치 사항이 생기부에 기재가 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반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정시에는 대학마다 학생부 반영 여부를 좀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돼 있고 그 수준도 다릅니다. 다만 최근에 이제 그 학교 스포츠 선수, 학생 선수 폭력에 대해서는 대교협에서 대입 전형 기본 계획을 바꿔가지고 25학년도부터는 의무적으로 정시든 수시든 상관없이 감점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의무화가 돼 있고 앞으로 이번에 저희가 그 학교 폭력 근절 대책을 하면서 지금 말씀 주신 의견도 고려를 해서 현장에서
어떻게 하면 실효적으로 적용이 될 수 있을지 고민을 해보겠습니다.